이런 이야기를 임플란트 하기 전에 미리 해주시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거기서 임플란트를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문제 1위가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임플란트 한 부위에 음식물이 낀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만 하면 문제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식사할 때마다 자꾸 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불편해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음식물이 끼는 불편감은 단지 주관적인 느낌만은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약 40%에서 80%의 환자가 임플란트 보철과 자연 치아 사이에서 음식물 끼임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고요. 치아 사이 접촉점의 손실 발생 시 음식물의 끼임이 훨씬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임플란트 치료 후 음식물이 끼는 것은요, 나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매우 흔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도대체 왜 음식물을 끼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까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고 오신 지인분이랑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식사를 하시면서 화장실을 몇 번을 다녀오시더라고요. 음식물이 계속 껴서 너무 불편해서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화장실 가서 큰 음식물들을 빼고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의 구조적 차이를 좀 볼게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삐끗하면서 발목 인대를 다치기도 하죠. 우리의 몸 곳곳에 인대들이 있는데요. 이 치아에도 인대가 있습니다. 자연 치아는 뿌리 주변에 치주인대라고 하는 얇은 결합 조직이 있어요. 자, 이 조직은요, 치아가 힘을 받을 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쿠션처럼요. 자, 이 움직임 덕분에 씹는 힘이 효과적으로 분산되고 주변 조직이 부담을 덜 받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전혀 없어요. 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연 치아처럼 자연스러운 약간의 움직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구조적 차이가 나중에 치아 사이의 틈과 음식물 끼임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틈이 벌어지는 실제 기전을 보면요, 자연 치아는 치주인대로 인해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임플란트는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같은 힘을 받을 때 자연 치아는 조금 움직임을 허용하고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두 구조 사이에 작은 틈이 서서히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요, 틈이 벌어지면서 음식물이 더 지속적으로 끼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임플란트 보철물과 인접 자연 치아 사이의 접촉점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꼈을 때 환자분들이 자주 느끼는 증상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한 치아에 음식물이 끼는 증상은 정말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데요. 씹고 나면 찌꺼기가 남는 느낌이 나고요. 음식이 잇몸을 누르는 통증이 있고요. 잇몸이 부어서 피가 나고 냄새도 납니다. 치실이나 칫솔질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한 번 끼면 잘 안 빠지거든요. 잘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디 밖에서 식사할 때마다 치실과 치간 칫솔, 워터픽을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불편함은 단순히 끼는 느낌을 넘어서 짜증을 유발하고요, 치주 조직 자극, 또 염증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틈이 발생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 말고도요, 높이나 교합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는데요. 임플란트 보철이 옆에 치아와 레벨이 낮거나 혹은 높게 설계되면 반대편 치아와의 높이 차이가 생겨서 외적 힘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렇게 치아들은 서로 레벨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 하나가 너무 키가 높거나 낮게 되면 그 옆에 치아와의 사이에 위에 치아가 음식을 누르면서 씹을 때마다 음식물을 치아와 임플란트 틈 사이로 밀어넣는 그런 쐐기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틈이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태생적인 잇몸 구조의 차이도 있는데요. 자, 이 공간이 보이시나요? 임플란트와 자연치는 뿌리의 모양이 다르고 뼈의 높이가 다릅니다. 자연치아 주위 잇몸과 뼈, 그리고 임플란트의 잇몸과 뼈의 높이 차이가 생기고요. 그로 인해 생기는 이 공간 때문에 식사 시에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아주 쉽습니다. 자, 이런 정말 짜증나는 음식물 끼임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기 전에 양옆 치아와 위아래 맞물리는 대합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 전에는 임플란트가 심겨진 그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옆 치아, 인접치라고 하죠,
위아래 맞물리는 치아, 대합치라고 합니다. 이것의 상태를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옆치아가 이미 벌어져 있거나 교합이 불안정하거나 대합치가 내려와 있거나 치아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면 임플란트를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끼임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철 전에 대합치의 교합을 조정한다든지 임시치아를 통한 교합을 안정화한다든지 기울어진 옆치아를 살짝 갈아내고 접촉점을 더 많이 늘린다든지 옆치아에 크라운을 한다든지 치주 치료를 해서 치아의 동요도를 좀 낮춘다든지 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임플란트 하기 전에 미리 해주시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거기서 임플란트를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옆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옆치아가 치주 질환 등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플란트를 아무리 빡빡하게 만들어도 식사할 때마다 옆치아에 밀리면서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무조건 낍니다. 자, 이 경우는 보철의 문제가 아니라 옆치아 자체의 지지력이 약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치실, 치간칫솔, 워터픽으로 관리하면서 옆치아 상태가 더 나빠질 경우 그때 발치나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면 이미 제작한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임플란트 보철을 다시 제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옆치아의 보철을 다시 해서 접촉을 다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철의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새로 임플란트 크라운을 만들지 않고요. 기존 크라운을 약간 수정해서 그 틈을 메꿔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구강관리와 정기검진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음식물이 자주 끼는 부위는요. 염증, 통증,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치실, 치간칫솔, 워터픽 이런 구강 보조기구를 이용한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접촉 상태와 교합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치료 후 음식물이 끼는 것은요.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식습관 관리, 보철 설계, 구강 관리, 정기 검진을 통해서요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편감이나 어떤 통증이 있다면요 참지 마시고 임플란트를 잘 하시는 치과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맞춤형 해결 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유튜브 채널은요 좋은 정보를 드리면서 동시에 치과를 홍보하는 채널이 많아요. 하지만 제 치과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갖고 치과 홍보 일환으로 채널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채널 속에 제 치과에 대한 정보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제 치과를 알아봐 주시고 미국에 있는 제 치과까지 직접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을 제작할 때 더 큰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구강 생활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치과의사 닥터왕입니다.